연방정부가 총기에 일련 번호가 없는 이른바 유령총에 대해 다시 규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놀사이드 지역에서 걷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노린 무장강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요. 어제 화요일 오전에만 최소 5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카고의 한 고등학교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선정한 미국 최고 고등학교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8월 시카고에서 개최하는 2024 대선 전당대회 주제를 민주당의 오랜 마쿠 조력가인 베테랑 흑인 여성에게 맡겼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사전 등록을 접수 중인 새로운 세이브 학자 융자금 전략 플랜에 따르면 연 3만 달러 이하 독신이나 6만 달러 4인 가족이면 월 상환금이 제로로 나와 한 푼도 내지 않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보다 상세히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국제 기독교 자선단체인 월드비전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일부 어린이들이 종종 크루얼티 프리라는 라벨이 붙은 미용 제품을 생산하는 데 지불한 끔찍한 대가가 밝혀졌습니다. 하루 걸음 수가 많을수록 건강 효과는 커지며 2,400보만 걸어도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수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총기에 일련 번호가 없는 이른바 유령총에 대해 다시 규제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연방대법원은 어제 5대4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등 언론은 전합니다. 유령총은 온라인 등에서 사들인 총기 조립 키트를 이용해 사용자가 직접 제조하는 총으로 일련 번호가 없어서 범죄에 사용됐을 경우 추적이 어렵죠. 총기 사고 등에서 유령총 문제가 부각되자 바이든 정부는 총기 부품도 총기로 규정하고 일련 번호로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총기 부품을 구매할 때도 신원 조회를 하도록 하는 규제 방안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나 이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이 규제 집행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텍사스주 법원 결정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긴급 신청서를 연방 대법원에 냈고 이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 등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바이든 정부는 유령총에 대한 규제를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 6명 중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미 커니 베럿 대법관 등 2명이 바이든 정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근 놀사이드 지역에서 걷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노린 무장강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화요일 오전에만 최소 5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오전 12시 30분 은색 세단을 탄 남성 용의자 3명이 노스 밀워키 애비뉴 1500블럭에서 인도를 걸어가던 53세 남성에게 총구를 겨누고 휴대폰과 지갑을 강탈해 갔습니다. 약 30분 후 경찰은 동일범으로 보이는 용의자들이 웨스트 슈페리어 스트리트 2000블럭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30세 여성을 위협해 그녀의 가방과 휴대폰을 훔쳤는데요. 이어 5분 뒤 용의자들은 시카고 서부 1900블럭에서 인도를 걸어가던 36세 남성에게서 휴대폰, 또 오전 1시 49분경에는 웨스트 아미티즈 애비뉴 3000블럭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32세 남성으로부터 휴대폰과 배낭을 빼앗았습니다. 같은 블록에서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역시 자전거를 타고 가던 30세 남성이 총을 겨눈 용의자들에게 강도를 당했는데요. 피해자 중 몇몇은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구금된 사람은 없으며 관할구역 담당 형사가 수사 중입니다. 이번 강도 사건은 경찰이 지난 주말 19건의 강도가 발생하면서 경보를 발령한 와중에 일어났습니다. 전날인 월요일에도 이 지역에서 또 다른 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카고형 고등학교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선정한 미국 최고 고등학교 5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US 뉴스의 최근 보고서 2022 최고 고등학교에 따르면 시카고의 페이튼 칼리지 프랩 고등학교가 미국에서 5번째로 좋은 고등학교로 뽑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학 준비도, 대학 커리큘럼 폭, 주평가 숙련도 및 성과, 소외된 학생 성과 및 졸업률 등 6가지 지표를 사용해 공립고등학교의 순위를 매겼는데요. 페이튼 칼리지 프랩과 함께 다른 시카고 학교들도 상위 100위 안에 들었습니다. 놀사이드 칼리지 프랩이 31위, 존스 칼리지 프랩이 51위, 영 마그넷 고등학교 67위, 렌 테크니컬 고등학교가 84위입니다. 시카고 교외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학교는 포레스트 파크의 프로비소 매스 앤 사이언스 아카데미, 링컨샤이어의 스티븐슨 고등학교, 버넌힐 고등학교, 힌스데일 센트럴 고등학교 등이었지만 이들 모두 상위 100위 안에는 들지 못했는데요. 미국 최고의 공립고등학교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토머스 제퍼슨 과학기술고등학교가 차지했습니다. 중서부 지역 학교로는 인디애나주 에반스빌에 위치한 시그니처 스쿨이 전체 3위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8월 시카고에서 개최하는 2024 대선 전당대회 주제를 민주당의 오랜 마쿠 주력가인 베테랑 흑인 여성에게 맡겼는데요.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는 어제 2024 전당대회 운영진을 공개하면서 시카고 출신의 흑인 여성 미니언 무어를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무어에 대해 시카고 남부 출신으로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참모로 활동하고 있다며 앞서 빌 클린턴 행정부와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프에서 활약했고 DNC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MBC 방송은 백악관에서 적극적인 마쿠 활동을 벌여온 무어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도울 2024 전당대회 최고위직에 올랐다고 전했는데요.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무어를 워싱턴 DC 인사이더, 시카고 토박이, 힐러리 클린턴의 측근으로 묘사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2024 대선에서 민주당 흑인 여성 유권자들에게 다시 거는 기대를 반영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무어는 지난 대선에서 인도계 흑인 여성 카멜라 해리스가 바이든의 러닝메이트로 낙점받는 것을 도왔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는 데도 기여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무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카탄지 브라운 잭슨을 대법관 후보로 지명하고 의회 인준을 받는 과정에서 자문 역할을 했다고 선타임스는 설명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차기 대선 후보 공식 지명을 위한 2024 전당대회 개최지로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 시카고를 선택했죠. 시카고는 뉴욕 애틀란타와 경합을 벌인 끝에 DNC 측에 8,469만 7천 달러 이상을 모금해 주기로 서약하고 유치권을 따냈다고 선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무어는 내년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총괄 지휘 감독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사전 등록을 접수 중인 새로운 세이브 학자 융자금 전략 플랜에 따르면 연 3만 달러 이하 독신이나 6만 달러 사인 가족이면 월 상환금이 제로로 나와 한 푼도 내지 않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보다 상세히 관련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사전 등록을 받은 후 내년 여름부터 혜택을 받게 되는 세이브 플랜은 연방 다이렉트 학자 융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연소득과 가구수에 따라 월 상환금을 산정받게 되는데 제로에 해당되는 이용자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현재 추산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졸업 후 매달 갚아나가는 학자 융자금 월 상환에서 소득 기반인 IDR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해 전면 개편하는 새로운 세이브 플랜을 확정하고 현재 사전 등록을 접수받고 있는데요. studentaid.gov/IDR에 접속하면 간단하게 사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방교육부는 현재 소득 기반 월 상환 플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새로운 세이브 플랜으로 전환되므로 별도로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는데요. 연방교육부는 새 세이브 플랜으로 상환하게 되는 학자 융자금은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받는 다이렉트 론이라고 밝힙니다.
특히 연소득과 가족수에 따라 월 상환액이 제로로 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차압자들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연방교육부는 강조했는데요. 연방교육부가 제시한 월 상환액 제로가 될 대상자들을 보면 독신일 경우 32,800달러 이하, 4인 가족일 경우 연 67,500달러 이하이면 매달 한 푼도 상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연방 빈곤선의 225%까지 월 상환액을 제로로 설정하고 있는데 따른 겁니다. 2023년 연방 빈곤선의 225%는 독신이면 32,800달러이고 4인 가정은 67,500달러가 됩니다. 가처분 소득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계략적인 분류표로 보면 독신일 경우 연 3만 달러 이하, 4인 가족이면 연 6만 달러이면 월 상환액이 제로로 나와 한 푼도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 4만 달러의 소득자일 경우 독신이면 월 60달러만 내도 되고 부양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로로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 5만 달러 소득자이면 독신일 경우 월 143달러, 2인 가족이면 월 47달러를 내게 되지만 3인이나 4인 가족이면 제로로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 6만 달러 소득자이면 독신일 경우 월 227달러, 2인 가족 130달러, 3인 가족 34달러를 내게 되지만 4인 가족이면 제로로 나와 한 푼도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 세부 플랜에 등록하거나 기존 소득 기반 상환 플랜에서 자동 이전되는 학자 융자금 이용자들은 내년 여름부터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환액을 현재보다 절반으로 단축되는 10년간 매달 낼 경우에 잔액이 12,000달러 이하는 탕감받게 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로 대표되는 미국 흑인 민권운동의 성지격인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에서 벌어진 흑백 패싸움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몽고메리의 한 강변에서 배를 정박하는 문제를 놓고 빚어진 한 백인과 흑인의 주먹 다짐이 흑인에 대한 백인들의 집단 구타와 다른 흑인들의 가세에 따른 인종 간의 패싸움으로 점차 비화했습니다. 몽고메리시가 운영하는 유람선에서 일하는 흑인 근로자 한 명이 유람선의 정박을 맞아선 거룻배를 이동시키기 위해 거룻배에 줄을 풀면서 시비가 붙었는데요. 온라인 공간에 확산한 동영상에 따르면 한 백인 남성이 흑인 근로자에게 주먹을 날리자 흑인 근로자가 반격에 나서면서 처음에는 1대1로 몸싸움이 시작됐으나 이후 백인 남성들의 지인들로 보이는 7명이 가세해 흑인 근로자들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자 유람선에 타고 있던 사람을 포함한 주변의 흑인 수명이 곤경에 처한 흑인 근로자를 돕기 위해 다툼에 가세하면서 싸움은 커졌는데요. 경찰은 이미 이번 다툼과 관련한 몇 명을 구금 중이며 일부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입니다. 스티븐 리드 몽고메리 시장은 무분별한 시민들이 자신의 업무를 보고 있던 사람을 공격했다며 몇몇 무모한 사람들을 구금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리드 시장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불행한 사건이었다며 우리는 지역사회 내 어떤 종류의 폭력에도 둔감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력을 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의거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부연했는데요. 몽고메리는 1955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흑인들이 흑백 분리주의 철폐를 요구하는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벌이면서 전국적인 흑인 민권 투쟁의 도화선 역할을 한 일로 유명한 곳입니다. 국제 기독교 자선단체인 월드비전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일부 어린이들이 종종 크루얼티 프리라는 라벨이 붙은 미용 제품을 생산하는데 지불한 끔찍한 대가가 밝혀졌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월드비전은 미용의 높은 가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내추럴 뷰티 산업의 성장으로 요구가 급증한 화장품 성분의 약 30%를 차지하는 광산 및 농산물 배송과 관련된 복잡한 공급망을 조사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이러한 공급망이 종종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거나 인신매매 피해자인 아동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월드비전은 연구에 따르면 아동 노동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6가지 성분이 팜유, 또 코코아, 바닐라, 씨어, 온모, 굴이라고 밝힙니다. 이어 학교에 가는 대신 많은 아이들이 이러한 재료를 재배하고 수확하고 캐고 운반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부상, 열사병, 질병, 심지어 죽음의 위험이 있는 위험한 장소에서 일하고 때로는 하루에 $2를 채 벌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2025년까지 여전히 아동노동의 희생자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1억 4천만 명의 아동을 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업과 정부에 촉구했는데요. 영국 월드비전의 마크 셔드 CEO는 세계 각지의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위험한 불법 광산에서 화장품 원료 채굴을 위해 일하며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월드비전이 조사한 결과 주요 뷰티 기업들의 정책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코코아와 같은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는 어린이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슈어드 대표는 개선된 공급망 법률은 최근 몇 년 동안 기업의 관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궁극적으로 아동 착취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화로 전환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강에 좋은 걷기, 하루 얼마나 걸어야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하루 걸음 수가 많을수록 건강 효과는 커지고 2,400보만 걸어도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체 바나흐 폴란드 로츠 의대 교수 겸 존스 홉킨스 의대 시카고 심혈관 질환 예방센터 견임 교수팀은 오늘 유럽 예방 심장학 저널에서 걷기 건강 효과는 하루 2,300보 이상부터 보이기 시작해 2만 보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한선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힙니다. 연구 결과 하루 3,967보 이상을 걸으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2,337보 이상을 걸으면 심장 및 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하루 걸음 수가 500에서 1,000보 증가할 때마다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걸음 수가 1,000보 증가하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은 15% 감소했고 500보 증가하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7% 줄어든 겁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총 22만 6,889명을 대상으로 전 세계 17건의 연구를 메타 분석했는데요.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64세, 전체의 49%가 여성이었고 추적 기간은 평균 7년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할인 판매 행사 프라임데이를 올해 10월에 한 번 더 개최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7월 11일에서 12일 이틀간 프라임데이를 연대 이어 올해 두 번째 행사가 되는데요. 프라임 빅딜 데이스라고 이름 붙여진 10월 행사는 미국과 영국, 중국, 일본 등 19개국에서 진행됩니다. 아마존은 2015년부터 매년 프라임데이를 열어오고 있죠. 그동안 1년에 한 차례 이 행사를 열었는데 이로써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두 차례 열리게 됐습니다. 오늘도 시카고 일은 어제와 대체로 비슷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시간대 약간의 빗방울 떨어지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곳에 따라 60% 찬스로 예보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밤 최저 65도입니다. 목요일은 내일 완연히 개인 날씨 현재 예보되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83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가 예상됩니다. K-스페이스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